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ISA 계좌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ISA 계좌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S&P 500, 나스닥이 아닌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 콜 ETF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전략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연금 계좌와 동일하게 S&P 500과 나스닥을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 콜 ETF를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ISA 계좌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매 3년마다 만기 해지를 하면서 비과세 혜택 200만원과 저율과세 9.9%를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SA 계좌 자체가 중단기 목돈 마련으로 출시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만기 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하거나 목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할 종목군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종목군에 따라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서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ISA 계좌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국내 개별 종목이나 국내 ETF를 투자한다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와 비교 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 종목들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 차익이 이미 비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ISA에서 투자하면서 ISA 투자 한도를 차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 또는 해외 커버드 콜 ETF를 많이 투자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타미당 2호와 같은 커버드 콜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군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매매 차익도 배당 소득세 대상이 돼서 추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SA나 연금계좌 같은 절세계좌 활용이 필수입니다. 또한 해외 커버드콜 ETF는 옵션 프리미엄도 국내 커버드콜과 다르게 사실상 과세 대상입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이 과표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 주당 과세 표준액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붙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매달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 과세 대상 항목이 많을수록 ISA 같은 절세계좌 활용이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ISA 계좌는 3년에 한 번씩 만기 해지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기 해지를 한다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ISA 계좌 내에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을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S&P 500 ETF 연간 수익률을 보면 지난 98년 중 30년간 하락을 기록했고 그중 5% 이상 하락을 기록한 것이 총 25번입니다. 이는 약 4년에 한 번씩 크게 하락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 하락인 22년도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20%에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는데 ISA 투자 3년 기간 중 이러한 해가 포함이 된다면 3년 만기 후 해지가 어렵게 되고 ISA 투자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S&P 500을 3년간 투자했을 때 1871년부터 2025년까지 155년간 손실 확률을 알아봤습니다. 투자 기간별로 수익률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롤링 리턴을 확인해보면 되고 최근 이 롤링 리턴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S&P 500을 지난 155년간 아무 기간에 3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손실을 볼 확률은 21.9%이며 이때 최대 하락률은 38.1%였습니다. 지금 현재 ETF 적립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23년도 이후에 시작을 했고 지난 3년간 하락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미국 주식 시장이 매년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2년도 폭락을 정통으로 경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락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하락장이 1년간 이어지던 22년도에는 멘탈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1년간 내리하락을 할 때 버틸 수 있는 멘탈은 언제 경험하더라도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간을 조금씩 더 늘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년을 투자하더라도 손실 확률은 19.3%, 10년을 투자한다면 손실 확률 11.5%, 20년을 투자한다면 손실 확률 0.25%, 30년 투자 시 손실 확률은 제로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차까지는 손실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워스트 수익률이 한 자릿수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걸 볼 수 있듯이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2022년 하락장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ETF 적립식 투자를 했고 20년, 21년 상승을 경험하면서 투자금을 점점 키워나갔는데 3년 차인 22년도에 마이너스 20% 하락을 경험하니 3년간의 투자 기록이 전부 손실로 돌아서게 되는 매직을 경험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22년도에 마이너스 33% 하락을 하면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는 나란히 마이너스 28%의 하락을 경험하게 되면서 3년의 투자는 정말 짧은 기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지를 하지 않고 초장기로 가져가는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는 S&P 500, 나스닥, 반도체 등으로 이미 세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모든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ISA 특징을 고려해서 ISA에서는 최대 수익보다는 손실 회피 및 적정 수익을 얻기 위해 커버드콜 ETF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23년부터 ISA 계좌를 시작했기 때문에 2022년 하락장의 기록을 참고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기초지수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의 기초지수가 2022년 하락장에서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준 걸 확인하고 난 뒤 ISA에서는 타미당 2호를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타미당 2호를 제외하면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제 ISA 계좌는 타미당 2호만으로 쭉 투자를 해왔습니다. 최근 코덱스 미성커 정찰병을 매수한 걸 제외하면 타미당 2호만으로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커버드콜 특성상 주가는 마이너스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받은 분배금을 모두 포함한다면 1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나름 준수한 상태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몇 년간 SCHD 및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받았던 조롱을 고려해본다면 이 정도 성과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3년부터 현재까지 S&P 500이 3년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S&P 500이나 나스닥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뒀겠지만 이렇게 3년 내리 상승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ISA를 올해 만기 해지 후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커버드콜 ETF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타미당 2호가 기술주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는 걸 고려해서 나스닥이 기초가 되는 코덱스 미성커를 함께 투자한다면 상호 보완적인 포트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타미당 2호가 아니더라도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와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 조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만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저는 연금계좌 인증 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3인 가족 가장으로서 연금계좌 1,8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웠고 일반 계좌 직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ISA까지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 연간 2천만원씩 큰 금액을 투자하기 어렵고 3년간 1,000만원만 만들어도 매우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지금 2년 조금 넘은 타미당 2호 수익률이 16% 수준인데 예를 들어 3년 투자금 1,000만원에서 수익률 20%면 정확히 비과세 혜택 200만원만 얻어가면서 추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최대 1,000만원 정도로 3년마다 해지할 경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 수익률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대신 최대 손실을 회피하면서 적정 수준의 수익률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3년 투자로 마이너스 28% 하락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ISA는 말씀드린 대로 3년마다 만기 해지 후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최대의 효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년 투자 후 최대의 수익보다는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기가 가능한 커버드콜 ETF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커버드콜 ETF들이 운용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제대로 된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기초지수 벤치마크로 확인했을 때 22년도의 성과를 본다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S&P 500 롤링 리턴 기준으로
기준으로 3년 투자 중 손실 확률은 마이너스 21.9%이기 때문에 최대 수익보단 손실 회피 관점으로 커버드콜 ETF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의 하락장을 경험했을 때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분배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 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비중이 25%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분배금도 매력적이지만 ISA 계좌에서 커버드콜 ETF를 통해 연간 8에서 10% 수준의 분배금이 꾸준히 나온다면 하락장에서 멘탈 잡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커버드콜 ETF에서 나온 분배금으로 하락한 지수 ETF를 매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년도에도 가장 큰 하락이었던 지난 4월 관세 충격 시에도 25년 1월부터 4월까지 투자 성과를 확인해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대비 타미당 2호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타미당 2호 역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나스닥의 절반 정도 하락률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만 40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ISA 계좌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세대는 꼭 3년마다 만기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보장된 지수형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하락장을 만나 수익까지 4에서 5년이 걸리더라도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 여기에서 모은 목돈으로 결혼이나 주택 마련 등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50 세대는 현재 절세 계좌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연령대입니다. 따라서 ISA보다는 연금 계좌 및 해외 직투 계좌를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ISA를 옵션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청년 세대에 비해 노후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연금 계좌로 장기 투자를 준비하면서 ISA에서는 커버드콜 ETF 등을 활용해 최대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약간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연금 자산의 증식의 도구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인 분들은 아무래도 해외 ETF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금 계좌에 모인 돈이 많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5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자금 여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살려서 매년 연금에 1,800만원, ISA에 2,000만원씩 꽉 채워서 넣으면서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50대의 ISA 계좌는 나중에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게 목적인 만큼 너무 큰 수익을 욕심내기보다 채권형이나 파킹형 ETF 같은 안전자산을 혼합해 줌으로써 원금을 지키는 데 집중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처럼 ISA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비과세 혜택 200만원을 매 3년마다 챙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종목들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그것도 최소 5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 역시 3년 투자 후 마이너스 28%를 직접 경험했고 롤링 리턴 기준으로도 3년 투자 시 손실 확률이 20%를 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3년간 ISA에 투자하면서 최대로 납입이 가능한 금액이 1,000만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200만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20%의 수익률이 필요하고 3년 기준으로 20%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종목군이 바로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투자했던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해외 커버드콜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저는 주요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소식과 분배금의 성장률 등을 별도 영상으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ISA에 더 적합한 종목이 있다는 생각이 되면 다시 한번 별도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